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인도 시장과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신흥국 시장은 인도 시장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기업을 담음으로써 위험성을 낮추는 S&P 500처럼 여러 신흥국 시장을 동시에 담은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고 굵게 바로 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ETF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냐면 자산 규모 손으로 뽑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운용사가 벵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국 내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신흥국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산 규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산 규모는 VWO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ETF가 84.31빌리언, IEMG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ETF가 83.61빌리언, 두 개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SPEM이 6.49빌리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SPEM이 자본이 많이 부족하죠. 앞에 두 ETF에 비해서요. 하지만 6.5빌리언이라는 자산 규모도 결코 작은 자산 규모는 아니니까 우리가 밑에를 더 살펴보면서 이 ETF를 선택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일은 2005년, 12년, 2007년으로 IEMG가 다소 최근에 상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VWO와 SPEM은 비슷한 시기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두 ETF 모두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었죠. 수수료는 0.1%, 0.11%, 0.11%로 셋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0.01% 때문에 나는 VWO를 선택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음은 배당률입니다. 배당률은 1.77%, 2.43%, 1.76%로 생각보다 많은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신흥국 시장 하면은 되게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은지는 제가 이따가 각 ETF들의 섹터 구성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IEMG가 다른 두 ETF에 비해서 0.7%씩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유 종목 수는 VWO가 약 4,000개, IEMG가 2,500개, SPEM이 약 2,500개로 VWO가 벵가드의 ETF답게 많은 종목수를 포함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 더 분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를 제가 ETF를 설명을 드릴 때 자꾸 포함시키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런 신흥국 ETF들 같은 경우에는 54달러, 66달러, 45달러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는 가격선이 아니지만 S&P 500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미국 대형 기술주 ETF들은 한 주에 30-40만 원이 넘어가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도 ETF의 매력도를 살펴볼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 ETF를 매수하실 분들은 이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상장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10년 데이터가 없는 IEMG를 제외하고 5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12.88%, 13.49%, 13.29%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수익률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 붉은색이 VWO고요. 하늘색이 IEM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이 SPEM의 차트죠. 물론 지금 결과만 놓고 보자면 SPEM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자체가 워낙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차트가 움직이는 게 비슷하죠.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모양대로 움직이는 게 이 모양대로 움직이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어떤 ETF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수익률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데이터는 10년 가까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SPEM이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건 SPEM의 두드러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이지만 어쨌든 앞서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이 ETF들이 어떤 국가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기업들의 섹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WO의 섹터 구성비와 나라 구성비입니다. 홍콩이 32.39%로 가장 높게 포함이 되어 있고 타이완, 대만이죠.
인도,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태국, 멕시코 요런 나라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외국 기업들이 상장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을 합쳐서 약 40% 정도로 중국 기업의 비중이 높은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 구성비를 보시면 기술주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금융주, 그 다음에 원자재,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주 요렇게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 2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32% 정도 들어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배당금이 높은 이유가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테크 기업들보다는 국영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배당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죠. VWO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요, 여기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TSMC를 제외하고는 탑 10이 거의 다 중국 기업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살펴보기로는 수익률이 세 ETF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ETF들의 구성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성비는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EMG의 구성비고요. 여기도 역시나 홍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대만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대한민국이 13.83%로 꽤나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비슷한 구성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섹터 구성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테크놀로지가 3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주와 원자재,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가 뒤를 잇고 있고 가장 적은 비중으로 헬스케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죠. 이 역시 IEMG의 배당금이 2%가 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탑 10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VWO랑은 많은 차이점이 벌써부터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5.41%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가 3.53%로 중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10% 정도의 구성비가 한국 기업으로 더 채워져 있는 ETF인 게 이 IEMG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SPEM의 섹터 구성비 및 국가 구성비입니다. 국가 구성비는 VWO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90% 일치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가 편입된 거를 빼고는 거의 유사한데요. VWO도 여기 탑 10 이외에 말레이시아가 적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국가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구성비도 세 ETF가 수익률이 모두 유사했듯이 이 역시도 앞서 살펴봤던 VWO나 IEMG처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고 금융주와 원자재, 소비재가 그 뒤를 잇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SPEMA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및 대만의 기업들이 상위 포진되어 있는 것을 역시 볼 수 있고요. 위에 국가 구성비가 비슷했던 VWO랑 이 기업 구성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ETF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IEMG가 국내 기업을 포함하고 있던 게 특징이었고, 수익률 자체는 SPEM이 앞서고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EMG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 ETF를 통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VWO와 SPEM 중에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ETF 모두 자산규모, 운용사, 수수료, 배당금까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구촌 개발 도상국들을 다 담고 있어서 성장성을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ETF가 맞습니다. 따라서 위험도도 높은 편이니 초보자분들은 S&P 500 투자를 하시고 설령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하는 ETF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빙꿀꿀이었습니다.